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미국에서도 처음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거주자로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돌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중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는 이르면 내년 3월 오미크론 부스터샷 승인 요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 속에 국제선 항공 여객기의 미국 입국 요건이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탑승 하루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오미크론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간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열흘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내 외국인 모두 백신을 접종했어도 격리를 해야 합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한인타운 구획이 남쪽으로 더 넓어졌습니다. 새로운 선거구 지도에 대한 시의회 최종 표결은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이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빠른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홈리스가 지역사회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많았고 상당수는 홈리스로 인해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둘러싼 의회 논란 탓에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금요일까지 임시지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셧다운이 불가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학인재 등을 영입하며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에 사그라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 구름이 많겠고 안개가 끼는 지역도 일부 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0도가량,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내려간 70도가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2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미크론 소식으로 먼저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첫 번째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한 뒤에 지난달 22일에 귀국한 샌프란시스코 거주자였습니다. 첫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자들이 시간 문제라고 했던 대로 미국에서도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하고 지난달 22일 돌아온 캘리포니아에 사는 미국인입니다. 일주일 뒤인 29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면밀한 조사 끝에 오미크론 감염자임이 확인됐습니다. The California and San Francisco Departments of Public Health and the CDC have confirmed that a recent case of COVID-19
among an individual in California was caused by the Omicron variant. 이 확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었지만 부스터샷까지는 맞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 확인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경미한 증상을 보였다가 회복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와 긴밀한 접촉을 한 사람들을 모두 추적해 검사했지만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So this is the first confirmed case of COVID-19 caused by the Omicron variant detected in the United States. And as all of you know, because we've been discussing this, we knew that it was just a matter of time before the first case of Omicron would be detected in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같은 변이에 감염돼 중증을 앓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CDC는 항공사들에게 남아프리카 8개 나라에서 온 승객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추적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도 기존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이 보호 효과를 제공할 것 같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이 미국에 상륙한 것을 두고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특정한 변이를 겨냥해 제조되지 않은 백신도 면역력 향상을 통해 다른 변이에도 파급적인 보호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것이 오미크론에 대해 많은 데이터가 없는데도 부스터샷으로 얻을 그런 종류의 면역력 증강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오미크론 확산을 이유로 일부 항공 여행 제한 조치가 곧 해제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을 겨냥한 이 부스터샷을 임상 시험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호지 모더나 이사회 의장은 로이터와 인터뷰를 통해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항하는 부스터샷이 기존 백신의 유효성 제한 우려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면서 이미 관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지 회장은 FDA가 기존 백신 개발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임상 시험을 의무화한 점에 비춰보면 이번 부스터샷 개발 작업이 3개월에서 4개월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 속에 국제선 항공 여행객의 입국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통제방센터 CDC는 앞으로 미국으로 오는 모든 항공 여행객에게 비행기 탑승 전 하루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를 따로 지정해 입국을 금지했지만 지난달 8일부터는 백신 접종 기준으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출발 3일 이내에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이들에 대해 입국을 허용했지만 새 규정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출발 전 3일에서 하루 24시간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은 물론 미 시민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CDC는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CDC는 국제여행객이 미국 입국 후 3일에서 5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따라서 백신 미접종자 가운데 30%가 접종을 고려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모닝 컨설트는 오늘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성인 2,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의 11%가 접종을 확실히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아마도 고려할 것이라는 사람은 19%에 달했습니다. 반면 42%의 미접종자는 백신 접종을 확실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 남성의 30%가 오미크론 변이에서 보호받기 위해 백신 접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지지 성향 여성의 29%도 동일하게 답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 성향 남성과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은 각각 4%와 6%에 불과했습니다.
아프리카발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기존 백신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중증화 위험성은 얼마나 되는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은 관련 정보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며칠 안에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입니다. 세계 주요국의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오미크론이 기존 변이보다 빠른 전파력을 가졌으며 기존 백신을 회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의 구체적 특성이 적어도 며칠 안에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re is some suggestion of that, but again, it's early days. We expect to have more information on transmission within days, not necessarily weeks, but in days. WHO는 현 단계에서 오미크론이 기존 백신을 어느 정도 회피하는 특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적어도 중증화 가능성을 줄여줄 것이라며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And we know that vaccines are likely to have some protection. We still need to find out if there is any loss of protection, but we think vaccines will still protect against severe disease as they have against the other variant. WHO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대유행 가능성과 이로 인한 의료체계 과부하 가능성에 대해 엄중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오히려 대유행의 종식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일각에서 제기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진화 방식처럼 감염력은 높지만 덜 치명적인 방향으로 변이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과연 대유행의 종식을 앞당기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 아니면 강한 전파력과 중증화 위험성까지 큰 대재앙이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를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열흘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국 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발생하자 해외 유입 상황 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시간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열흘간 격리됩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택 등에서 열흘간 자가격리를 하고 PCR 검사는 입국 전후, 격리 해제 전 모두 3차례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서 열흘간 격리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입니다. 5시 16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각 프리웨이 구간들의 교통 정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입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하는 구간 10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할리우드 볼로버드 구간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정체가 점점 심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은 101번 노스와 교차하는 구간 10마일 정도로, 또 이 구간부터 계속 거북이 걸음으로 움직이면서 마틴 루터 킹 블루버드 인근까지 정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하워드 휴즈 파크웨이 출구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켈로그 드라이브 구간에는 추돌 사고 발생했고, 10번 웨스트 소토 스트리트 구간에도 역시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LA시 선거구 제조정지도에서 단일화된 한인타운의 구획이 확정됩니다. 남쪽으로 한 블락이 늘어나는데 최종안에 대한 표결은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이 시의회를 통해 설치된 선거구 재조정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 단일화된 한인타운 구획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지도에서는 타운의 남쪽 경계가 올림픽 블루버드였지만 특별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지도에서는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 사무실이 포함된 11가가 10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한인타운 단일화가 무산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나왔었지만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한남체인과 한남체인 뒤에 있는 키와 사무실을 포함한 11가까지가 이제 그 한인타운의 한 지역구로 묶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랑 다시 한번 디스커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가 이제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최종 표결을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 표결을 앞둔 선거구 재조정 지도 최종안에서 한인타운의 남쪽 경계가 11가가 아닌 올림픽 블루버드로 표시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정 작업을 위해 누리 마티네지 시의회 의장이 조례안을 상정했으며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표결은 일주일이 미뤄졌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지역구도 아니면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 10지구 시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 10지구 보좌관들과 또 누리 마티네스 의원이 시의장이 이것을 이제 같이 이제 릴리스를 해서 한 거죠. 한인타운이 10지구에 포함된 LA시 선거구 재조정 지도에 대한 공청회와 시의회 표결은 다음 주 수요일에 동시에 진행됩니다.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시의회 통과 후 에릭 가세티 시장이 서명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2031년까지 새롭게 바뀐 선거구가 LA시 선거에 적용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빠른 대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홈리스에 대해선 동정심을 느끼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LA 비즈니스 카운슬과 LA 타임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LA 카운티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은 홈리스가 지역사회를 매우 위험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5명 가운데 1명은 홈리스로 인해 이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홈리스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1%였으며 지인 가운데 홈리스가 된 사람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5%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LA 카운티 등록 유권자 906명으로 대상을 해서 진행이 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입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 홈리스들을 수용하는 저소득층 아파트 신축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매체인 더 리얼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비영리 주택개발사가 이번 주 월요일 LA시 도시계획국에 7가와 뉴햄프셔 코너 부지에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6층짜리 홈리스 아파트 신축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사 측은 현재 해당 부지에 있는 비영리 단체 소유의 3층짜리 대형 맨션을 재건축하고 다른 부속 건물을 헐어 아파트 건물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개발사는 현재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노숙자 문제 대처 방안의 하나로 한인타운 내 홈리스 아파트 신축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는 20일 아침 접수분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이름과 여권 번호 등 개인정보를 레이저로 각인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되고 여권 번호 체계로 변경됩니다. 표지는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며 사증 면수는 확대되는데 사증 면에는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과 문화유산 등 여러 이미지가 실립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기존에 발급된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총영사관은 설명했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현행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아시안 인구가 1년 사이 2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어제 발표한 2020 아메리칸 지역사회조사 인구 현황 추산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아시안 인구는 606만 5천여 명으로 2019년에 586만 명과 비교해서 3.6%가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아시안 총 인구수는 1,863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1.6%가 늘었습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영어나 스페인어가 아닌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1,188만 명으로 추산되며 2019년과 비교해서 3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총격 살해한 15살의 소년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총기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부모에 대한 기소도 검토 중입니다. 오클랜드 카운티 검찰은 어제 옥스포드 하이스쿨에서 총을 쏴 4명을 숨지게 한 15살 이든 크럼블리를 1급 살인과 살인미수,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런 맥도날드 검사는 우리는 부모에 대한 기소도 고려하고 있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럼블리가 범행에 사용한 9mm 반자동 권총은 지난주 그의 부친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모가 권총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검사는 총기를 소유한다는 것은 안전한 장소에 적절히 보관하고 그곳을 잠가두며 탄환을 따로 분리해 놔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총격범에 대한 기소 결정은 오늘 오전 10시 부상으로 치료를 받던 17살의 소년이 추가로 사망한 지 몇 시간 만에 발표됐습니다. 4명의 사망자 외에 최소 7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특정 대상을 겨냥한 총격이었는지 등에 관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기록이 없다며 특정 학생들을 표적으로 한 총격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둘러싼 의회 내 논란 탓에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연방정부의 2022 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 이미 시작됐습니다. 9월 30일까지 2022 회계연도 예산이 처리됐어야 하지만 당시 여야 간의 각종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서 오는 3일까지 연방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만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따라서 3일까지 추가로 임시지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셧다운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3일 이전에 상원과 하원에서 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지만 마이클리 등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접종 의무화를 문제 삼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시예산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요구해서 처리 시기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임시법안 표결이 가능해질 때까지 최대 9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셧다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의 설명입니다. 다만 더 힐은 공화당 의원들이 대체로 셧다운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해서 셧다운이 현실화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한 대형 기독교 방송 데이스타의 설립자 겸 CEO 마커스 램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데이스타는 트위터를 통해 램의 사망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램 CEO와 데이스타는 팬데믹 기간 백신에 반대하는 음모론적 주장을 전했습니다. 또 위험하고 숨겨진 세력이 백신을 밀어붙이며 기독교인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데이스타는 전염병 대유행을 사탄의 공격이라고 부르며 백신으로 치료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전했습니다. 백신 회의론자와 대체 치료법을 주장하는 보건 전문가들도 출연했습니다. 램의 아내는 전날 한 목회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남편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이로 인한 폐렴 외에 당뇨도 앓고 있었다며 산소 수치가 떨어진 뒤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스타 측은 램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는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법안의 공동 발의자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자를 지역구로 한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8월 메이지 히로노 의원 등 상원의원 3명이 발의한 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들이 북한의 가족들과 상봉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며 국무부 대북 담당 특사가 그 결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이 법안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산가족이 된 한인들이 가족과 다시 만나게 할 것이라며 헤어진 가족과 만나기를 원하는 조지아 주민은 저희 의원실에 연락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가족 영화 중에 하나인 영화 홈 얼론의 무대가 된 시카고의 2층 집이 하루 동안 일반에게 대여됩니다. 피플지와 롤링스톤은 오늘 나홀로 집의 홈 얼론 1편에서 주인공인 케빈의 가족이 사는 것으로 설정된 빨간 벽돌집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북부 교외 도시 위네카에 위치한 이 집이 대여되는 것은 오는 12일 단 하루입니다. 숙박비는 $25로 최대 4명까지 투숙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은 이 집에 숙박하게 되는 고객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케빈의 형으로 출연한 배우가 영상으로 투숙객을 환영하고 시카고 피자와 90년대 불량식품 등도 선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영화 속에서 케빈이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물리치기 위해 설치한 다양한 장치들도 재현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한국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호 인재를 영입한 데 이어서 MZ세대 과학인재 4명을 동시에 영입하며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청년 전담부서 신설도 고려하겠다며 청년층 끌어안기에 나섰는데 영입 인재를 두고는 여야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전날 30대 워킹맘에게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맡긴 이재명 후보는 청년 인재 모집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번에 발탁된 인물들은 2001년생 AI 개발자, 데이터 기업 창업가, 뇌공학 박사, 인공지능 연구자 등 4차 산업에 종사하는 20, 30대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꿈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부딪히는 현실에 너무나도 지칩니다. 하루가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부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쫓을 수 있게.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미래와 청년에 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아예 청년들 스스로가 직접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지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영입 인재들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청년 인재로 민주당에 합류한 김윤희 씨가 전날까지도 야당 선대위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었다며 이런 행태가 자리사냥꾼과 다를 게 뭐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병준 선대위원장이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향해 전투복에 예쁜 브로치를 다는 것이라고 비유하자 민주당은 곧장 시대착오적이고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야 공방 속에 민주당은 스타 PD 출신 김영희 전 MBC 부사장 영입 발표를 예고하며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박빙의 지지율 경쟁이 이어지면서 여야는 취약 지지층을 껴안고 후보의 약점을 상쇄할 외부 인재 수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재 영입전이 치열해질수록 상대 진영을 향한 공방전 역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잠행 아닌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윤 후보는 재충전하러 간 거 아니냐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내에선 위기감이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 KBS가 전합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돌연 잠적해 부산행을 택한 이준석 대표. 이후 드러난 행보는 잠적이 아닌 잠행에 가까웠습니다. 그젯밤 늦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 선대위 인선 문제를 토로하고 어제 보란듯이 찾아간 곳은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인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장 의원 없는 사무실에서 당직자들을 격려한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많은 의원 가운데 딱 한 명, 그것도 윤 후보 편에 서서 자신을 영역 싸움이나 한다고 비판한 장 의원 사무실만 찾아간 건 우회적인 불만 표시라는 겁니다. 변동 없이 충청 방문 일정을 소화한 윤 후보는 무리하게 연락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적극 나서보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부산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성동 사무총장 등 중진들이 모였지만 후보가 대표를 설득해야 한다. 대표가 돌아와야 한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대표 측은 현재로선 서울로 돌아올 계획이 없다며 전남 순천 등지로 이동해 자맹을 이어갔습니다. 후보와 대표의 강대강 대치가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지지층에서도 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은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 등을 접견한 뒤 당 상임 고문단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원로 정치인들의 조언을 들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다자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의 의뢰로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35.5%로 1위를 차지했고 윤 후보는 34.6%로 단 0.9%포인트 차이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차범위 아니지만 대선을 100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6%, 심상정 정의당 후보 4.9%,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업 로비 의혹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며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 곽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곽 전 의원은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은행 관계자한테 저는 시종일관 제가 관여된 게 없다고 의원직 제가 할 때부터 관여된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청탁해 이를 막아주고 아들을 통해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들이 받은 50억 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을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의원은 어제 영장심사 뒤 취재진들을 만나 신문 과정에서도 청탁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미 한 차례 기각됐던 1차 구속영장과는 달리 성명불상이라던 고발자 작성자와 전달자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낸 손준성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등 모두 5개입니다. 지난해 4월 부하 직원들에게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한다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영장 청구서에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성명 불상의 검찰 공무원으로만 적었는데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각 35일 만에 재청구된 구속영장 청구서엔 성명 불상자 대신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공수처는 25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피의자 손준성이 김웅 의원과 공모해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을 위한 자료를 검색하도록 하고 작성된 고발장을 전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고발 자료를 검색하고 고발장을 작성한 인물로는 손 검사 밑에 있던 성모 검사와 임모 검사, 수사관 A씨 등을 특정했습니다.
손 검사와 고발장 작성 지시를 공모한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도 이번 청구서에선 빠졌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관여 가능성을 일단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증거나 구속 사유가 없다며 우연히 영장이 발부되길 바라는 한탕주의라며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결과에 따라 공모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과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후보를 향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12월 첫 거래를 맞아서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 첫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461.68포인트가 하락한 34,022.04, S&P 500 지수는 53.96포인트가 빠진 4,513.04, 나스닥 지수는 283.64포인트 떨어진 15,254.05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오페크 플러스 회의 결과를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61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65달러 57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장중한 때 배럴당 69달러 49센트까지 올랐지만 미국에서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오미크론발 불확실성에 세계 증시가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급락, 급등을 오가며 요동치고 있는데요. 각국이 방역과 입국 제한 조치를 속속 강화하면서 세계 경제 역시 다시 시기의 제로가 됐습니다. KBS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가 첫 보고된 현지 시간 지난달 26일부터 연일 급등락을 오가며 이른바 오미크론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탓인데 적어도 현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여부가 판명이 될 때까진 이런 장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Right now, that's what the markets, economic and financial markets, are trying to figure out. Well, the markets are afraid that there will be more lockdowns. 오미크론발 불확실성의 세계 경제도 이른바 시계제로가 됐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봉쇄와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겨우 누그러지는 듯했던 공급망 혼란 문제는 더 안개 속이 됐고, 이 공급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고공행진 중인 물가가 진정되는 건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요 공급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오미크론 발발에 내년 경제도 확신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습니다. The supply chain's getting untangled, and they see the economy, supply side rising to meet strong demand, and we see inflation coming down. Again, it's not a certainty. 지난해 세계 증시도 백신 개발을 앞두고 임상 결과 여부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한 바 있습니다. 만약 현재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가 없다면 새 백신 나올 때까지 똑같은 상황 반복될 가능성 커졌고, 실물 경제 회복 정도 역시 전망은 어렵게 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공급망 차질과 노동력 부족 사태 등으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오늘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서 원자재에 대한 강한 수요, 물류 문제, 노동시장 압박에서 비롯된 광범위한 투입 비용 증가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물가가 보통에서 강한 수준으로 올랐다면서 경제 여러 섹터에 걸쳐 광범위한 물가 상승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10월 중순부터 11월 18일까지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것으로 오는 14일과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연준은 12월 정례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에 사그라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하원 금융위에 출석해 대부분 경제학자는 현재의 물가 급등을 수요와 공급에 대한 대유행의 지속적인 혼란에 대한 반응으로 대체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연금은 파월 의장이 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진행 속도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세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연설에서 유가 상승을 포함해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과 공급망 혼란 사태를 언급하며 이것은 세계적인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막대한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주요 유통업체가 연말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의 충분한 상품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급망 사태와 물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협회와 관계자들을 독려해 하역 작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렌스 본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세계 경제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른 경기 둔화에 직면할 수 있으며 팬데믹 초기에 보인 것처럼 가격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ECD는 미국의 내년 소비자 물가가 평균 4.4%를 기록하고 유로존은 2.7%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지난 9월에 전망했던 3.1%와 1.9%에서 오른 것이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기 전 전망치입니다. 분 이코노미스트는 가계와 기업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게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그것은 걱정거리라며 사람들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난 10개월간 일시적이라고 말해왔다. 나는 분명 일부 사람들은 그것에 회의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기업 CEO와 창업자를 비롯한 내부자들이 역대 가장 많은 주식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는 인사이더 코어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달 29일 현재 기업 내부자들이 올해 들어서 총 69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지난 10년간 평균치보다는 79%가 급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10억 5천만 달러,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98억 5천만 달러를 각각 팔아서 1, 2위를 차지했고 월마트를 창업한 월턴가가 61억 8천만 달러,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44억 7천만 달러를 각각 매도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차의 11월 미국 시장 판매 실적이 20% 감소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달 판매 대수가 44,345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1,826대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매 판매는 44,073대로 4% 감소했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넥소와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총 판매량이 16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1월부터 11월 누적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68만 6,741대입니다. 기아의 11월 미국 시장 판매량은 5% 감소한 4만 5,318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1월부터 11월 누적 판매량이 65만 2,910대로 작년 같은 기간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12월의) 첫날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LA 코리아타운에도 안개가 끼어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내일 아침 10시까지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해안가 일대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 LA 지역 곳에 따라 흐리거나 구름이 많이 끼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49도가량, 금요일과 토요일은 낮 기온이 60도대로 떨어졌다가 일요일부터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간 70도가량을 보이겠고 밤 최저 50도가량을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8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80도가량, 해안가는 66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밤늦게 비가 올 확률은 40% 정도입니다. 밤 최저 71도,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비가 내릴 확률이 30-40% 정도에 낮 최고 8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다소 지나가는 가운데 중부 지역과 호남,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와 대구 8도까지 오르면서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